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말은요? 아빠는 요즘 세상 물정 모르시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애가 좀 건방지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볍게 된 걸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은 이미 이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태도가 있다. 지금부터 10분간 여러분의 지난 10년을 다시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이런 장면 기억나시나요? 명절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온 식구가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그 회사가 좀 위태롭다던데.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는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 그래. 내가 더 잘 알겠지. 여기서 잠깐, 이 장면에서 정말 문제는 뭘까요? 아들이 무례해서? 아닙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말을 거둔 순간입니다. 처음엔 자식을 존중하는 거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5번, 10번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모님 말씀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사항이구나. 정약용은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 거두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존중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말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받아들이든 말든 일단 부모의 판단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엄마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 내가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을 거두게 된 걸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자, 이제 더 섬뜩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뉴스 봤니? 정부에서 또. 아들이 핸드폰을 보며 대답합니다. 아빠, 그 얘기 말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멈춥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인데? 여기 이 3초가 결정적입니다. 정약용은 질서는 소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태도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아버지는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기분을 먼저 살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자리는 부모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해도 괜찮니? 내가 싫으면 말 안 할게. 이런 말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말들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부모를 조심해야 할 사람,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은 존경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바빠. 내가 말 꺼내봤자 귀찮아할까봐 그냥 참아.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그래, 알았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자식이 안 갚으면 부모는 속으로만 답답해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이런 것도 못 챙겨주면 쓰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회피일까요? 정약용은 이 태도가 권위를 가장 빨리 소모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갈등을 피하는 존재로 만들면 자식은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를 자연스럽게 제외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차피 알았다고 하실 건데. 그때부터 부모는 존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넘어가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따지겠어. 그냥 내가 져주면 되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이 아니라 죄책감을 남긴다. 존경은 부담 없이 기댈 수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선이 분명할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갈등이 생기면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모습 자주 보이시죠? 어머니와 딸이 다퉜습니다. 딸이 화를 내며 방문을 닫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말이 좀 심했지? 딸은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약용은 잘못과 태도를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사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 자식은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엄마도 말을 좀 심하게 했어. 그런데 너도 내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교육입니다. 존경은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 별거 있나? 그냥 애들 챙기지. 이 대답 자식이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 부모님은 할 일이 없구나. 그럼 언제든 부탁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한테 연락 왔나 확인하고, 낮에는 자식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자식 걱정을 합니다. 부모의 하루가 자식 이야기로만 채워질 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타인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자식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왜? 아, 그럼 저녁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자식은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시간이 언제든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우는 순간 자식도 부모를 삶의 중심에서 지웁니다. 엄마는 괜찮으시겠지. 아빠는 할 일도 없으시잖아.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이게 다 내 잘못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가볍게 대했던 아주 작은 순간들이 10년, 20년 쌓인 결과입니다. 괜찮아. 내 뜻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어. 아빠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 말들 하나하나가 자식에게는 부모님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약용은 부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되 무너지지 말라. 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이건 안 돼. 엄마 생각은 이래. 아빠는 이렇게 본다. 이 한 줄만 분명히 남겨도 자식은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약용의 말은 위로보다 각성을 먼저 줍니다. 동시에 이것도 분명합니다. 존경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의 태도가 바뀌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꺼냈다면 끝까지 지키십시오. 설명하려 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준만 남기십시오. 엄마 생각은 이래.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받아들이든 말든 부모의 판단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갈등에서 먼저 져주지 마십시오. 다툼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안 돼. 이 부분은 엄마가 양보할 수 없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부모님도 기준이 있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자식 말고 자기 삶을 중심에 두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할 때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부모를 다시 봅니다. 엄마 오늘 약속 있어. 아빠 오늘 할 일 있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인식합니다. 정약용의 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가볍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모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말을 전하려는 겁니다. 존경은 나이로 오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